지난주에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껴서 하는 말인데 한동훈, 유승민 두 분 얘기인데 지난주에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껴서 하는 말인데 조금 더 공부를 하고 그 뒤에 왔으면 좋겠다. 제가 늘 드리는 얘기예요. 제가 비대위원장 간다고 했을 때 지금 비대위원장 가면 폭망할 가능성이 80%다. 이 얘기에서 내가 욕을 엄청나게 얻어먹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요. 공부하지 않고 리더가 되면 그럼 참모들에게 의존을 해야 되거든요. 그 참모를 그 제대로 찾는 용인술이 있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 용인술조차 없다면 그거는 최악의 지도자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무려 그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려면 자신이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 지도자에게 제일 요구되는 첫 번째 조건이 뭔가 하면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을 가지려면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를 왜 어떻게 가지느냐.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용기와 정직감, 결단력, 무엇보다도 균형 감각을 가져야 돼요. 이게 좌우의 어떤 비중을 딱 봐서 균형을 맞춰주는 이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됩니다. 일을 치다 볼 때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하는 걸 그 실제 정책을 결정할 때는 이 균형 감각이 작동을 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국가 안보가 앞서느냐 경제가 앞서느냐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그런 딱 테이블에 느닷없이 올라온 그런 문제를 놓고 대통령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때 균형 감각이 없다면요. 국가는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균형 감각은 제가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즘에 한동훈 팀이라고 해서 여의도에서는 뒷부분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이 있다,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있고 요즘 좀 공부를 좀 해서 그런지 기본적인 정치 개혁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이번에 보니까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 개혁이라고 왜 웃으십니까? 제가 어제 그 여러 가지 자료를 쭉 보다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이 한동훈과 이재명 두 분 다 이 그 한동훈 당대표 되라 그리고 이재명 이 당대표 연임을 해라 이 지지도가 높아요. 그런데 당원들에게만 높아요. 일반인들은 오히려 반대가 높아요. 하지 마시라. 그 여론조사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MBS 지표조사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MBS 그 개요는 제가 끝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른 뉴스가 바로 그거예요. 이재명 또 한동훈 또 지구당 회복을 원한다. 지구당 부활을 원한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요. 서구 선진 민주정, 가령 유럽의 민주정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제 중앙당 자체가 없습니다. 미국 특히 없죠. 당 대표가 없고 당연히 지구당도 없고 그리고 물론 우리처럼 일종의 당원 협의회 비슷한 조직들은 있어요. 그런데 왜 지구당이 없느냐? 지구당에 지금 당장 지구당 만들지 않은 게 윤상현 의원은 1억 5천만 원 정도 정치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민주당 안은 5천만 원 정도 모을 수 있도록 하자. 문제는 돈이에요. 그럼 지구당에 직원을 한 명 하면 두 명씩 두고 이제 돈을 1억 5천만 원 모으도록 한다. 이게 뭡니까? 결국은 지구당 만들면요. 거기는 청탁이 오고 가고 그리고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옛날의 모습으로 반드시 돌아갑니다. 한동훈, 유승민 두 분 얘기인데 유승민 전 의원은 좀 어려워진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 여론조사를 몇 % 하느냐가 사실은 중요치 않는 게 지난 이준석 대표가 될 때도 일반 여론조사가 들어갔죠. 그런데 그 당시 어떻게 했냐면은 소위 역선택을 거른다. 그래가지고 국민의힘 지지층만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게 30%였을지라도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1위를 달리는 여론조사가 나오지만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만약에 소위 국민의힘 지지층만으로 한정한다. 이러면은 사실 유승민 의원은 당원 투표에서도 뿐만 아니라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사실은 당대표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그래서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만 할 거냐. 아니면 역선택을 어떻게 걸을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부분은 별로 빼놓고 얘기 안 하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이제 김대현 평론가께서 얘기 좀 해주시고 지도체제도 좀 바꿔보자. 그러니까 2인 지도체제라는 중재안, 하이브리드 뭐 이런 표현 하던데 김대현 평론가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뭐 짜장면이면 짜장면이고 국밥이면 국밥이지 짜장면에다가 국밥을 거기다 비벼버리면 그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하이브리드라고 하는지 이런 경우 이제 보통 희한한 방식이 동원되는 때는 수상한 목적이 배경에 깔려 있기 마련입니다.
자, 지금 듣도 보도 못한 무슨 하이브리드형 이 대표 체제를 그러니까 지도 체제를 구성하겠다라고 하는데 예. 그 이유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올 경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해서 한동훈 당대표가 된다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상당히 좀 어렵게 만드는 오히려 이제 이렇게 당의 분화나 분란은 더 커지고 그러니까 단합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한동훈은 한동훈의 길을 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 전제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한동훈 당대표 만약에 그분이 된다 그러면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최고위원보다 조금 더 한 단계, 한 0.5단계 높은 부대표를 만들자. 그래서 그걸 최대한 견제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심산인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살짝 반론 아닌 반론 드리자면 만약에 이번에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을 비윤이라고 하자면 네네. 혹시 비윤이 2명 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이제 자기들이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한동훈은 가고 비윤에서 부대표 혹은 수석 최고위원을 만들 수 있다는 정도까지는 본인들이 계산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당선자들, 국회의원들의 연찬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당대표도 그랬지만 대통령도 똘똘 뭉치자고 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 뭐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심에 기반한 이 당의 어떤 최고위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일정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한동훈을 꺾기에는 그것이 역부족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이런 식의 약간 뭐 꼼수 아닌 수작, 뭐 수작 같은 꼼수 뭐 이런 거를 그 아이디어로 좀 거론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나오든 뭐 안 나오든 지금 바로 그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네네. 이준석 대표도 이제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관계 설정도 조금 윤석열 대통령 쪽도 좀 머리 아파질 거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온다는 것은 당대표가 된다는 것은 이 정부와는 완벽하게 선을 긋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겠다라고 하는 그 구상이 아니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 나온다 그거는 반윤이고 앞으로 이 정부와는 별도로 새로운 길로 간다.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어느 정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기본 틀은 윤석열 친윤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 새로운 국민의힘 이런 길을 한동훈이 개척하겠다는 걸 보는 것이 좀 맞을 것 같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당에서는 여전히 친윤과 아직 3년의 국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고 거기에 충성하려고 하는 세력과의 충돌이 불보듯 뻔하고 예. 그 충돌에서 한동훈을 외톨이로 만드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혹은 국민의힘의 현재의 지도부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을 해보고 다만 저는 그래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모두가 다 99%가 출마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마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출마할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봅니다. 본인이 출마하려면 지금 이런 정치 지형을 다 극복할 수 있을 만한 계산과 전략과 뭐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더해서 정치적인 경험과 경륜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대로 나오면 개인적으로 볼 때 정말 구름 위에 떠서 어떤 이 여론과 당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제2의 황교안 그런 현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본인의 예. 대선 가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대선에 맞춘 타임테이블을 짜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당 대표를 안 나오는 게 맞겠죠. 그리고 만약에 당 대표를 통해서 내가 대선이 아니라 이 당이 다시 집권 가능한 당,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의 수평적 관계를 형성한 정말 이런 거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당 대표를 나오는 게 맞겠죠. 근데 저는 대권 가도에 본인의 생각이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은 안 나오는 게 맞겠다. 지금 안 나오는 게 본인에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황교안의 길을 가지 않으려면 안 나오는 게 낫겠다. 지금은 네. 박창훈 교수님 말씀 들으셨는데 좀 질문지가 사실 이거였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자신의 발로 나옵니까 아니면 끌려 나옵니까?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는 현재로서는 나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요. 본인의 의지 플러스 필요로 당 내에서 지금 한동훈을 부르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천목회에서도 얘기했더라고요. 네. 예. 일단은 국민의힘이 지금 양쪽으로 갈려 있어요. 하나는 당선된 소위 영남권 의원들, 그리고 낙선한 수도권의 당협위원장들. 낙선한 당협위원장들은 이 정권 이대로 이렇게 가면
우리 다음 총선에서 또 망한다예요. 그러니까 당이 바뀌어야 되겠는데 뭔가 바꾸려면 구심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나와서 당 좀 바꿔주시오. 이게 지금 수도권 당협위원장들,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목소리입니다. 이것에 착목해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오면 당선 가능성이 꽤 높다 이렇게 보는 건데 실제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오기를 원하는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응답이 굉장히 높아요. 예. 반면에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여론조사를 보면은 안 나오는 게 좋다라는 여론조사가 높습니다. 결국은 국민의힘 지지층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는 전당대회 구조에서는 저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들은 그럼 왜 지난 총선에 대패했는데도 또 한동훈을 부를까?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새술은 새부대. 도저히 윤석열 정부로는 다음 대선 어렵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사람이 나와서 새롭게 뭔가가 세팅됐으면 좋겠다. 이게 막연한 겁니다. 하지만 이게 한동훈을 원하는 이유고요. 예. 두 번째는 대선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새로운 사람이 뭐 한동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대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 이 두 가지 이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동훈만한 카드가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돌고 돌아 한동훈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나올 거고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2등을 갖다가 수석 부위원장으로 올리자 뭐 또는 뭐 다 같이 공동 뭐 집단 지도 체제 하자 뭐 이런 이제 견제책이 친윤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한동훈이 나오면 당이 바뀌고 변화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하고 희망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동훈이 그런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준비와 역량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느냐의 그런 부분을 따지고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예스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당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이 인천 미추홀구 출신의 윤상현 같은 인물이 차라리 나와서 나는 대권 안 한다. 당을 이끌고 당의 어떤 뭐 용산과의 과교 역할을 하게 이 정도 일종의 당대표 관령이 필요하다 지금은. 이 정도 당대표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